감사 박수 한 번 더 보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그 안내가 조금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들었던 강의를 조금 유념하면서 혹시 들어도 잘 모르겠다 또는 그건 아닐 것 같다 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지만 요약해서 해달라 내지는 이런 식으로 또는 전혀 다른 웰라가 다른 금성인, 화성인 같은 질문도 좋습니다. 특히 젊은 일수고 전혀 다른 아이디어 금성에서 온 사람 같은 질문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괜찮을까? 이런 걸 전혀 개의치 마시고 두 분 강사님을 앞으로 모신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또 메모되어 있거나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라도 질문을 주시면 이 시간이 오히려 정말 귀한 시간 될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하면서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만 끝나기 전에 단체 촬영도 있고 또 공연도 있고 하니까 잠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두 분 교수님께 먼저 어느 교수님께 앞에 이재윤 교수님 앞 교수님, 이 교수님 이름 부를까요? 같은 이 교수님이라서 그렇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혹시 어려운 질문도 좋고요. 또는 이 자리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내지는 지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전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국적인 불안한 마음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답을 좀 구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험 질문도 좋고 어려운 질문도 좋으니까 먼저 해주실 분 누가 계십니까? 두 분이나 오셨네. 먼저 오른쪽부터 먼저 이쪽부터 질문 듣고. 네. 아까 전에 그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군사력의 지형적 그런 요소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말씀드리니까 일단 네. 질문을 들어놓고 지형적 요소를 지형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우리 이재윤 교수님이 답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같이 질문. 아까 헌법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기 나라 통일. 그러니까 통일을 추진하는 정책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에서 좀 더. 우선 이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답을 하고 그렇게 먼저 질문하시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하고 훈련 체계가 지형과 결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포병이라든가 대포병 레이더라든가 전차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공격 작전이 지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쟁 양상이 옛날보다 다릅니다. 즉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포병, 그 다음에 항공 하고 나서 돌기가 뛰어가다 산으로 막 뛰어올라가잖아요. 그죠? 현대 전쟁은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그 도시 시가전하고 산악전이 달라졌는데 시가전 같은 경우에는 현대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제일 처음에 이제 포병이 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사일을 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항공기가 때리잖아요. 그죠? 때려 포병이 안 갑니다. 시가전에서는. 시가전에서는 그 다음에 때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가 돌면서 시가전을 합니다. 현대전쟁은 죽지 않는 전쟁 개념입니다. 하고 나서 전차가 다 진압하고 나면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장갑차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장갑차가 다시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다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완벽하게 진압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병이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는 게 아니고 치안 작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전쟁이라면은 이 우리나라 일반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병사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치안을 담당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병사들이 하는 일은 경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라면 치안을 담당합니다. 전쟁은 전문 군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산악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고지전을 했잖아요. 그죠? 고지전을 했는데 지금은 고지전 안 합니다. 전쟁하고 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A라는 산에 적국
적군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항공이라든가 그다음 미사일이라든가 공격을 하잖아요. 이제 공격하면 그래서 내도 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산악전을 하면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비로 가면 그거 할 일이 없어요. 과거 같으면 뭐 게릴라전 펼쳐는 일이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현대전에서는 무기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돌개 밖으로 해서 적 사살하고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꾸는 거지, 전쟁을 하나의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거기 공격해가 모든 적군을 사살한다, 이런 개념의 전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산악지형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개발 개발에 진행돼 있고, 그다음 전쟁 개념 자체가 바뀌어서 이 고지전이라든가 시가전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앞에 네. 네.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우리의 통일 정책 방안은 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1989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다음 정부 때 한자를 빼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것이 그 당시에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해서 이룬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어서 30년이 넘었어요. 금년도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쭉 일관된 그런 정책이 유지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화,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수위도 달라지고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 맞는 통일 방안 대책을 다시 좀 보완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정책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일을 하는 그 방법으로는 남북연합, 북한에서는 고려연방제이고 우리는 남북연합으로 한다. 그래서 요게 앞에서 강연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우리 남북연합하고 고려 낮은 단계,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이 연방제 안이 비슷하다 해서 서로 정리하고 조율해서 다시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정리는 안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30년 전에 나왔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 남북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통일은 사실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북한의 급변 사태, 두 번째는 평화적인 통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저걸 잘 봐야 돼요.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자, 급변 사태가 났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면은 휴전선을 틔우잖아요. 그죠? 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사람들 전부 다 내려올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다 올라가는 거예요. 투기하러, 깡투기하러. 엉망이 되어버려요. 거기에서 제1차적인 남북연합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잖아요. 나면은 휴전선을 막아요. 알겠습니까? 막고 우리 군대가 북한에 진주를 합니다. 진주를 해가지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2국가론으로 들어갑니다. 남북연합. 다시 말해서 휴전선을 막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기관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휴전선을 태워도 될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휴전선을 제거하고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간간에 협의가 되어서 통일을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바로 휴전선을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뜯어내면 아마 막 그래야말로 혼란일 거예요. 그죠? 안 뜯어냅니다. 안 뜯어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북한의 기관산업에 투자를 해서 북한의 경제를 부흥을 시킵니다. 부흥을 시켜서 이 정도면은 뜯어내도 혼란이 없겠다. 그 정도 되면은 휴전선을 뜯어내고 통일을 합니다. 그게 남북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급변 사태가 나든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어내던 그 남북 연합 단계로 가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 통일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을 북한에 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문화를 변형시키고, 이제 문화도 비슷해졌고, 교육 수준도 비슷해졌고, 경제 수준도 비슷해졌네, 이제 합하면 되겠네. 그때 휴전선을 뜯어내고 함께 통일을 한다는 게 남북연합의 개념입니다. 또 질문? 저뭐 군대 통일 방안에서 보충적으로 질문 드리면은 뭐 우리 정치적인 통일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군대 통일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인 통일이 뭐 연합이든지 고려 연방제든지 각각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서는 그걸 완전한 통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서로 뭐 또 그 가다가 어기나 맞으면 붙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무슨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진적으로 바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통일하자. 방금 우리 이 대표가 얘기했듯이 국가연합이 되면 일국가 이치제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잘 나갈 때 그때 완전 통일을 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통일의 이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늘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통일에 관심을 안 가지면 정말 우리 북한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쏠릴지 모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연구자들이 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신암독강 대교가 이 개통하고 별로 쓸모가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그거를 원래 전액을 전부 중국이 그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가지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은 그 다리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많은 그 병력이나 이게 와서 북한을 뭐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려고 그런 것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고 본다기보다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북 통일을 우리가 절대로 그 발걸음을 멈추거나 늦추고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남북 연합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 아닙니까, 그죠?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나타나면 북한이 망했다는 거거든요. 예,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휴전선을 막아놓은 다음에 이제 모든 체제를 우리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일단 민주주의 교육, 그다음 민주주의 문화, 민주주의 경제, 그다음 우리의 투자에 의한 북한의 기관 산업의 발달, 그다음에 민주주의 군대 다 이제 육성해가지고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할 때쯤 완벽하게 통합을 이룬다 하는 게 국가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 의한 통일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통일을 하기를 원하고 북한은 북한 기준으로 통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 지금부터는 국가연합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그 통일 방안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상 합의에 의한 통일은 남북연합하고 느슨한 연방체계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정치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은 조금 세계를 빌리고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확답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능성만 생각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누구 있습니까? 네. 저는 두 분 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장이 보니까 제가 통일교육을 늘 강조하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의 박사님들이 아주 성인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시민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학 전문가님께서 전쟁의 확률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전쟁의 확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민방위 교육하고 결론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 불감증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못 와전이 되면 전쟁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다 죽어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하루에 러시아 군인들이 1,700명인지 17,000명이 다 죽었는데 이게 지금 3년이나 가고 이러면 이 젊은 세대층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시든지 그러면 만약에 국방장관으로 투표를 한다면 저는 한 표를 던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현 교수님께서는 통일을 굉장히 강조를 해 주시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통일 교육이 전혀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좋은지 나쁜지도 학교에서 차곡차곡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이 통일 강좌를 학교에 필수나 옵션으로 좀 넣었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쟁이 안 난다고 한 적이 없고요.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습니다. 낮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나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강대국과 약소국도 강대국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약소국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정치 체제 차이에서 힘이 약하기, 북한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지. 힘이 강해지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암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체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낮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낮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석사, 박사 과정에서 군사학 하는 것은 최근에 생겼고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군사학은 어느 부분에 있었느냐? 국제정치학 안에 군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넓은 전공은 국제정치학이고 세부적으로 전공은 군사학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고 박사학위 논문이 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뭐였죠? 또 까먹었다. 만약에 정책 교육부 장관이라면 학생들에게 오는 거야. 그거 아닌데. 거기다 연결되기라.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예, 하여튼 전쟁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우리 이 대표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1, 2%의 부족함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국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또 만약에 통일 문교부 그러니까 지금 문교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예, 교육부 장관인데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될 일은 없고 아마 우리 우리 이 교수님께서 제가 듣기 좋은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통일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통일 교육 지원법에는 공무원도 1년에 1회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1회가
제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통일 강의를 갑니다. 가면은 뭐 제가 보면 거의 뭐 서기관급이나 뭐 하여튼 뭐 좀 상급자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일 교육이 인력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학교에서는 뭐 제가 뭐 그럴 능력과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뭐 학교에서 또 아는 교장들하고 뭐 교육감 뭐 장학사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출발한다. 기본이 부족하고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한테도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 교육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통일 교육이 강화돼야 되겠다. 물론 우리 도덕에 보면은 초등학교 책에도 통일 교육에 관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 교육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을 내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참 답변을 하면은 이 정치적인 전적에 휘말리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단지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측은 인계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죽을 것이고 미군이 죽으면은 미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할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전 세계를 봐라. 타국의 땅에 타군이 들어온 게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의 3조속하면 뭡니까? 영토, 주권, 또 하나는 뭡니까? 국민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주권이 먼저 아시는 사람. 주권. 내가 학생들한테 주권이 뭡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잘 들어놔요. 첫째, 대내적 통일성입니다. 대내적 통일성. 다시 말해서 국가 안에 두 개의 정부가 있으면 안 돼요. 반군 같은 거. 알겠습니다. 대내적 통일성. 주권은 첫 번째. 두 번째, 대외적 독립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정책을 타국으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안 돼. 대외적 독립성. 그걸 우리 주권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주권이 방토막이 난다. 그 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빼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척이 팽팽해요. 지금 보면 보수 측에서는 인계철수를 이야기하고 진보 측에서는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그 두 개 다 때리쳐버리고 군사학자로서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상위 클래스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빼고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넣으면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나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충분히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군사학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커버할 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미 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한미 방위 조약. 한미 방위 조약에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면은 최고 단계 시차별 전투 전개 제문 단계에 들어오면요, 미국에서 자동적으로 69만 명의 병력이 들어옵니다. 네? 전함 200척, 항공기 2,000대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미군은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참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진보는 주권, 보수는 인계철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군사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 방위는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 한미 방위 조약이 주한미군에 따라서 작동되는 게 아니고 국가 간의 조약에 따라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주한미군을 두고 한미 방위 조약을 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진보는 뭡니까? 주권을 주장한다. 보수는 인계철선을 주장한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그 시각, 알겠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예, 좀 전에 그 질문한 학생 그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주한미군 철수할까봐 겁이 난다, 뭐 그런 얘기인지 어느 쪽입니까? 주한미군 주한미군 철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수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래, 그게 참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운 분야거든요. 그게 다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주한미군 방금 우리 이 대표 얘기했듯이 주한미군 뭐 좀 없어도 안 되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뭐 나의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인계철선 얘기했는데, 인계철선, 우리 학생 인계철선 다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인계철선, 자, 우리 한미 동맹, 한미 동맹에 이게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 자동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개입은 지금 러시아, 북한, 러시아의 그 조약은 자동 개입에 가까운 그런 조항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 개입은 한다고 되어 있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뒤에가 추가되어 있어요.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만은 앞에서 자동 개입 이렇게 된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계철선 얘기입니다. 우리 미군이 이사단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하면은 북한군이 공격하면 미군이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결돼 가지고 이게 인계철선인데, 자동 개입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보다도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나는 혹시 또 주한미군이 철수될까봐 걱정하는가, 난 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내 생각입니다만, 뭐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군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방비를 너무 많이 올린다 하니 그렇죠. 그거 낭비해갖고 줄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줄 필요가 있느냐? 네. 예. 그래서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면 굳이 왜 두냐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조정하고 합의를 봐야 되죠. 저 트럼프의 주장은 이런 근거입니다. 우리 GDP에 0.5% 내야 안 되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0.5% 하면은 뭐 상당히 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에는 못 미치니까 그래 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 미군이 현재 우리가 28,500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게 국방수권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밑으로는 현재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미군을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물론 법을 뭐 바꾸면 또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금방 줄거나 한 일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은 없는데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전력을 지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 한마디 끝장 나면 지금보다 보수다 막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수 측에서는 있어야 된다. 안보를 위해서. 진보 측에서는 주권을 위해서 없애야 된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관으로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여기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맙시다. 이거 위험합니다. 네. 질문 아까 한 분으로 마감하기로 했는데. 이게 질문이 아니고요. 네, 말씀하시죠. 약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해주세요. 고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그 이경 교수님께서 정책적 계획했는데 한미 그 동맹 협약에 보면 자동회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봐야 돼요. 그 우리 군사 동맹을 맺은 그 원문을 봐야 돼요. 그 원문을 보면은 서로 앞에는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그 보세요.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한다고 앞에는 그 협의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앞에는 예, 자동회의 개정이 됐죠. 그 자동회의 개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당시에 이게 바로 자동회의가 아니고 다섯 단계, 그렇죠. 5단계면 4단계입니까? 아니 지금 뭐 그러니까 단계 말고 일단 제일 마지막이 시차별 전투전개변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협의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 아니 일단 기획하고 나서 정치하는 거에 관계별로 그거는 뭐 찾아보고 하기로 합시다. 봤는데 뭐 그거는 내가 본 그 법에 의해서 나는 그 법을 해석한 건데 물론 뒤에 보면은 자동 개입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자동 개입을 할 수 있게 그런 그 부차적인 항목이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그 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되셨고 상기한 것은 또 좀 더 진행된 그 연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문구가 있으니까 법적인 문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제하더라고요.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느끼는 거는 교수로서 조금 마음을 발언에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하는 좀 달리 조금 자유스럽거나 자기 의지를 실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이들이 관심 있고 하는 이런 교육을 듣는다 자체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향후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실제적인 업계에 짐을 짊어질 그런 분들이 아니겠나라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현재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교수로서의 의견을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은 직접 여러분들이 당사자임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중에서 교육 내용 중에서 때로는 좀 자연스럽게 발언하는 교수들은 교육부 무용론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교육부가 있음으로써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까지 개정해서라도 교육부의 핵심을 가져와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한 가지 든다면 독일에서는 생활, 정치가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정책 방향이라든 좀 전에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온 국민의 생활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법이라든지 다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해서 교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즉각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법적인 조치까지 또는 그런 게 가능한데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민주사회가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게 된 계기가 독일에서는 초중등 학교 교실에서 여러 정당들이 내놓는 정치 정책을 가지고 교실에서 토론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 토론을 지켜보고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런 면에서 잘못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또는 요건 이렇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따름이지. 학생들이 교실에서 각 정당의 정책을 토론을 해서 거기서부터 영향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모르는 사람은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는 사람은 자기 토론, 자기 의지가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 사람이 검증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고 정치 성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 또 저기 맞겠어? 자율 판단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혀 투표하는 것 외에는 교사들은 아무런 의견을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적인 문제 또한 있다는 걸 참고로 해서 이뿐만 아니죠. 모든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민주적인 역량, 젊은이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식 내지는 지혜로운 역량을 갖추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그 주인공들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어떤 국가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두 질문과 답변 속에서 저는 제3섹터로서 정치를 그냥 배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정치를 상당히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정치를 모르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치 한 예를 든다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어느 쪽에 이런 게 있어요.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는 정치가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장 나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곧 투표를 하는 민주주의 국민이 수 있다라는 개념이 많이 통용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도 의미 있게 잘 간직해 주길 바라면서 엉뚱한 이야기가 됩니다만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이야기도 질문에 들어와도 좋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좋은 이야기를 이제 조금 중단시키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갈등도 있고 저럴까 불안도 있고 하는 그런 강의를 잘 들었는데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공연 하나 청하면서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 또 대표님의 말씀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실 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미리 보내드립니다.